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식품위생법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식품위생법은 제13장 1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아마 그 벌칙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성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식품위생법이 이제 가장 여기 식품위생모법이고 우리나라 법률 1007호로 제정되어진 것이고, 이 식품위생법 이제 하위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보칙,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1장이 총칙이 되어져 있는데, 총칙은 보면은 이제 그 식품위생법을 왜 생겼는가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식품은 위생적인 상태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취급에 대해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1조에서 3조에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 식품과 식품 첨가물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4조에서 7조가 해당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13장까지를 이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책을 보면은 전부 하나씩 쭉 펴 넣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 둔 것입니다. 4조에서 7조는 위의 식품 등의 판매는 금지를 해라. 그 다음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은 판매를 금지해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구와 용기 포장, 식품위생법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되어진 법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도 허용이 되어야 되고, 식품 첨가물도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 해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또 식품과 식품 첨가물 외에도 이걸 담는 기구라든가 사용하는 기구라든가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구라든가 또 용기라든가 또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기구 등을 판매라든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또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사용하는 기구가 식품이 닿아서 그 식품에 따라서 식품 내로 기구가 허용되어져 있는 그런 기구 그 재질이 아니라면은 식품을 담는 데 사용한다든가 식품을 제조하는 데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기구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붉은색 고무 다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무통과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제조 공장이라든가 식품을 만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 공장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레탄 소재가 되어서 사람이 먹었을 때 유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내면이 식품이 담는 내면이 폴리에틸렌과 같은 것들은 사용돼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먹었을 때에 사람들한 식품을 담았는 포장재가 허용되어 있는 포장재가 시험 성적을 봤을 때에 어떤 식품을 담는 데 부적합한 그런 포장재라면은 그게 식품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공장 같은 데를 가면은 이 식품을 담아내는 포장재의 시험 성적표와 같은 것들을 항상 비치를 해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료를 마시는데 그 음료를 마시는 그 포장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페트라는 것이 있다면 폴리 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라는 그러한 것들은 식품을 담았을 때에 담았을 때에 이것이 이행되어 가지고 우리
하면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텔레포탈레이터와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분석했는 그 시험 성적표를 항상 비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용기들은 식품을 담는데 혹은 식품 첨가물을 담는 데에 유의하지 않다는 그러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 성적표와 같은 것을 항상 비치를 해둬야 된다는 이러한 규격이 여기 제3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기준, 이 표시기준은 아주 중요한데 영양표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어떤 식품 유형이 어떠한 것이고 제조장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표시에 대한 그 기준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했는 뭐 GMO 식품 같은 것들은 절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표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식품위생법 4장 몇 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것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면은 식품위생 판매를 중지한다, 이러한 것들을 법을 적용을 시켜서 위반을 적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공조는 어떤 식품에는 어떠한 것들 미생물들이 나오면 안 된다. 또 어떤 식품에는 어떤 시험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에 뭐 중금속이라든가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하나의 그 사정과 같은 것들인데, 제조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이 식품 공준에 준해가 모든 것들이 검사되어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식품의 공준에 대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안 알아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특히나 이 공전에 대한 것들은 식품 등의 공전, 식품 첨가물들의 공전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 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첫 시간에 보면은 자가품질 검사를 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 사례를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뭐 식품이 청결하지 않는 그런 그 위생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다 해가지고 아마 첫째 시간에 제가 위반에 대한 그 처벌받았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식품위생법 여기 구성해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과태료라든가 벌칙을 이제 벌금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위해 평가,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특정 식품 등의 수입, 판매 등의 금지. 예를 든다면은 뭐 특정 식품도 그러겠지만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이런 뭐 물고기에 물고기들이 상처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사료에 넣어서 이거 먹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생선이라든가 어패류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수입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먹었을 때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랜덤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를 벗어나는 어떤 물질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 규정, 그 다음 출입검사, 수거 등 식품 등의 재검사,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공장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제품들이 어떤 그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게 나오면 최근에는 이 그 자가품질 검사 기관들이 국가에서 인정되는 공인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로부터 이제 자가품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허용되는 물질이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부적합한 물질이 나온다든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또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서 이렇게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예전에는 이 의뢰를 한 제조 공장으로 이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품질 검사 기관에서 바로 식약처에 그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24시간 안에. 그렇다면은
그 림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페널티를 물고 그 제품은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미리 유통을 해놓고 이 자가품질 검사 성적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이제 배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 이 식품위생감시원은 이제 식약처의 그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갖고, 뭐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다른 특정의 어떤 단체들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검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구성이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영업과 관련되어진 건데, 뭐 시술 기준이라든가 영업 허가 등 건강진단을 보통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공장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 건강진단을 이제 어떤 내용, 혈액이다, 뭐다, 뭐 이질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 그죠? 그런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음료류를 생산하는 그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인가 막 이렇게 건강진단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기준,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도 마찬가지로 뭐 영양사들은 보수교육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일반 제조업체는 식품 산업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든가 1년에 한 번, 이런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을 영업의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영업 등록증을 영업 등록이라든가 영업 신고증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식품위생 교육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산 실적 보고를 했는데, 실적 보고는 지난 해에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매출이 얼마가 올랐다 하는 것을 식약처의 그 식품안전나라라는 데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판매를 했고 얼마만큼 유통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수사항, 또 위해한 식품들을 회수시키는 것, 리콜, 식품 등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썹이라는 것입니다. 해잘드 어널리스트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여기에 준해서 이걸 잘 하고 있는 거. 원래는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출 규모, 종업원의 수에 따라 가지고 꼭 인증을 받아야지만, 해썹 인증을 받아야지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그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섭취를 했을 때 위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을 기준 인증 마크를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 11월 30일까지는 4단계라 해가지고 의무 품목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다 받아야 되고, 만약에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은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영업과 관련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조리사 등 해가 8장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리사에 대한 거 기준, 조리사에 대한 거, 영양사에 대한 거, 결격 사유, 조리사로 활동하는데 조리사가 어떤 거 뭐 감염병 질환이 걸렸다든가 하면은 이제 조리사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죠? 잠정적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면허와 같은 것들을 빌려줬을 때는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조리사를 사용하면은 그런 명칭은 사용을 금지를 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체교육, 조리사 교육이나 뭐 또 영양사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관련되어지는 것이 8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어떤 식품을 할 적에, 아니면 어떤 식품 첨가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과연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 나올 때에 이러한 것들을 뭐 허용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 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2명인가 이렇게 이제 각계 학계 뭐 또 아니면은 또 뭐 산업계 연구소 뭐 이런 데에 있는 분들,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체라고 그래갖고 설립을 하고, 뭐 조합, 식품산업협회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이 되겠죠.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공공성을 떼는 이런 식품안전정보원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갖고 있겠죠. 정보원의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는 행령제도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바로 11장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어떤 이러한 거 시정해라. 또 이건 또 만약에 그 어떤 부적합 제품이 나왔다. 또 허가되지 않는 거,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허가를 뭐 취소한다든가 면허 취소 등 청문,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가름하여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처분,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이러한 것들은 제 11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칙으로는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라든가 집단급식소, 포상금 지급, 벌칙, 그 다음 13장은 벌칙인데, 이제 양벌규정, 조리사 만약에 건강검진증을 만약에 종업원이 받지 않았다면은 제조업체든지 아니면은 뭐 식당 그런 어떤 식당이라 그럴까요, 시중에 그 음식업체 이런 데에서 안 받으면은 당사자도 벌금을 내고 또 영업자도 벌금을 내는 그런 양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원, 20만원, 40만원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내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칙에 관련되는 이러한 것들은, 벌칙은 뭐를 하지 않으면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이러한 과태료와 같은 것을 부과를 했을 때 이 돈을 전부 다 모아서 뭘 하냐면은 식품진흥자금을 만듭니다. 그럼 식품진흥자금을 만들어서 또 이런 그 제조업체와 같은 것들의 어떤 위생지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해썹을 지도하는데 해썹을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실을 차리는데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과태료 받은 걸 전부 식품진흥자금으로 모아놨다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벌칙에 관계되는 과태료 부분, 그래서 제가 13장까지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두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책에 보면은 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면은 그럴 거예요. 이 위생법, 위생령 시행규칙은 늘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로 하시고, 제2조 정의를 보면은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그 의약으로 섭취를 한, 예를 들어서 의약이라는 것은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목적이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것들을 자칫하면은 이 식품을 먹어서 당뇨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하면 되는데, 혈행 개선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허위 허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품의 어떤 정의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법의 저촉을 받을 때에는 이 정의에서 어긋나서 표시기준 제4조의 허위 표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낸다든가 착색을 한다든가 표백 산화 등의 목적. 이 식품 첨가물은 약 한 허용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634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산화방지제 등의 목적을 해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기구라든가 살균 소독제도 포함을 합니다. 그럼 차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락스와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불리는 그러한 것들은 이것도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요거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뭐를 들어가냐면은 여기 살균 소독을 포함하는 것은 주정과 같은 거,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과 같은 것들은 0.5%도 간다, 1%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살균 소독을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존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첨가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착색은 색깔을 이제 입히는 것이고, 발색제는 자체 내의 어떤 그 색깔을 나오게 하는 그 발색제와 같은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니트로사민과 같은 것들,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세지, 베이컨, 햄 이런 데에 그 육류의 색을 발색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드로사 아질산염이라든가 질산염과 같은 것들은 이런 거 발색제가 되고, 뭐 표백제, 산화방지 표백제와 같은 것들은 뭐 도라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도라지나 아니면 가을에는 토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그 표백을 위해서 아니면 밀가루 계량제의 표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물질들, 이거는 이제 허용 기준치를 딱 정해 놓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보다 많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판매도 안 되고 회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구 같은 산화방지제는 또 뭐 예를 든다면은 참기름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산화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자체 산화될 수 있는 비타민 E와 같은 것들, 뭐 세사몰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인공적으로 토코페롤 같은 비타민 E 같은 걸 첨가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은 작게 나눈 거, 큰 걸 가져와서 작은 것으로 나눈 것을 소분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라든가 기구,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에 쓰이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기구와 같은 것들도 꼭 식품위생법에 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걸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만약에 제조장에서 어떤 거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건 허가되는 그런 그 재질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무다라이라는 그 붉은색 그런 다라이와 같은 것도 튼튼하고 실용적이지만 우레탄과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가 아니면 열을 가한다든가 뭐 또 산과 같은 게 다음에 거기서 용출됩니다.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안전한 거를 사용을 해라. 용기 포장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가장 우리 특히 포장지에 뭐 스티로폼 같은 것들도 폴리스티렌 같은 것들도 이제 허용 기준치에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식품 제조 공장이라든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 공장에서는 꼭 허용되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정의에서 영업자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허가를 받은 자든가 식품위생법 37조 1항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을 영업자라 한다든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 그렇게 영업 허가, 신고, 등록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은 뭐 규모라든가 공장 등록을 했다든가 좀 더 까다롭겠죠. 신고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될 테고, 이거는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은 그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등록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자.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집단급식소는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숙사, 예를 들면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에 따른 그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 쓴 공공기관, 그 밖 구성기관, 이렇게 해서 이게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겠고, 식품이력 추적입니다. 이거는 식품이력 추적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식중독이 발생한다든 위해한 물질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어떤 그 로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력 추적에 대한 그 바코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단계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만약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추적을 해서 그 생산 라인에서 어떤 로트 제조업체 생산에서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다면 그 로트 번호를 보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 만약 판매가 시중에 유통이 되었다면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위해한 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면, 그래서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식약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포장지에서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해당되는 제품에 이거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위반으로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없겠죠.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식품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바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까이서 늘 접하는 것들이 식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근무를 할 적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 이력 추적이라든가 뭐 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제조 가공 공장에서 이제 어떤 거 꼭 알맞은 어떤 그 알맞은 절차를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범위는 여기다. 대통령 영으로서, 영이라는 게 대통령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행령, 그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3조고 지금은 위의 식품 등을 판매라든가 하는 것은 금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썩었거나 상했거나 서리거스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유독하다든가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이거는 영업 신고를 영업 허가를 받았다든가 영업 등록을 했다든가 뭐 영업 신고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영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등고기 등이 판매된 거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리는 그런 돼지를 팔면 안 되겠죠. 구제에 걸리는 돼지를 뭐 어떤 가축을 팔면 안 될 것이고 그걸 가공해도 안 될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법에 걸리고 여기도 여기 그 제5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등고기라든가 병든 동물고기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거 리스테리아병이라든가 살모넬라병, 파스츄렐라 등 선모충증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축산물위생관리기준법에서 여기 쭉 보면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가서 우리나라 휴전선 DMZ 그걸로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들 열병에 걸린 돼지들이 막 사체가 많이 있다 그러죠. 파주 북쪽이라든가 뭐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했는데 요즘 뭐 방송 이거 외에 더 큰 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의 그 장동건 숙제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뭐 여기 보면 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데에 관련되는 것 만약에 나온다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나온다면 이런 거는 이제 판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번 시간에 조금 초과가 됐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두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안 나오면은 올라서 끝난 걸로 하고 한 번 더 제가 넘겨보겠습니다.